네, 반갑습니다. 비밀번호 12345를 쓴 건경희 기자입니다. 이 자리를 정말 이렇게 약소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했는데 이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이 부정선거를 밝히러 이렇게 몇십 년 동안 또 함께 달려온 분들이 장재원 박사님이나 한선천 위원장님이나 또 모스탄 대사님, 또 김지양 목사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또 전환길 또 대표까지 와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5년 전에 한 음성을 듣고 부정선거를 밝히라라는 분명한 스토리를 왼쪽 귀에 듣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순종의 걸음의 결과물이 비밀번호 12345, 그리고 설계자들, 그리고 세항제 책사, 왕후닝의 노트, 하나님의 정치학, 복음 저스티스 등 우리가 부정선거가 공의의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를 깨우치기 위한 사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일깨우기 위한 것들을 이제 계속 지금 쓰고 있고, 이거 외에도 한 10여 편의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제 발간하게 된 게 비밀번호 12345입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2026년 6월 3일 우리가 그날도 제가 투표와 개표 참관인으로서 작은 구름 하나만 보여달라 기도했는데, 그날 국민이 투표하러 왔는데 투표용지가 모자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달 뒤 어제 주진우 의원께서 놀라운 걸 발표를 했죠. 결국은 우리가 선거가 형사수사의 대상인 게 드러났고, 결국 그 선관위가 부정적으로 임의적으로 모든 것들을 투표를 입력한 것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입니다. 2년 전에 선관위가 저에게 준 대답은 검증 불가능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검증 불가능이라는 것은 선관위에게서 나올 수 없는 답변입니다. 왜냐, 우리가 투표를 하고 개표를 하는 건 명확한 산수의 문제이지, 이건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명확한 건데 검증이 불가능한 고도의 과학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검증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줍습니다. 결국은 국민의 주권을 결정하는 선거인데 검증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고, 그러면 그것은 선관위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건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이제서야 이제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하는데, 이것은 수사의 영역이었는데 한 번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이 책은 결국은 수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제 비밀번호 12345에서 이제 담아져 있는 새벽 5시 32분에 역전이 일어났던 일들이며, 우리가 선관위가 검증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던 거며, 선관위의 서버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12345였던 거며, 그리고 투표 개표기나 분류기나 우리 노트북에서 입력되고 있는 그 이상한 증가하는 숫자 데이터며, 그리고 이제 투표함이며, 모든 것이 사실은 그들에겐 검은 상자였습니다. 국민들이 알려달라고 하면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모든 것들을 밝히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그때그때 이미 임시방편의 답변으로 그냥 임기응변만 했을 뿐이고, 명확한 답변이 없이 항상 반론과 다른 걸로 지우거나 과거의 대답을 다시 또 지우고 삭제하면서 그때그때를 모면했던 게 선관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수사를 요청하고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면 그때마다 닫힌 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담긴 한 장면을 좀 말씀드립니다. 2024년 총선의 부산 금정구 장전 제1동 사건인데요.
우리 자유통일당이 무려 97곳에서 0표를 받았습니다. 그 당전 제1동에는 제1투표구, 제2투표구, 제3투표구, 제4투표구 이렇게 4개의 투표구가 있었는데 그중에 1, 2, 3 투표구에는 39표, 35표, 32표를 얻었는데 제4투표구에서만 0표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말이 안 되냐? 제4투표구에도 유효표가 1377장이 나왔는데 다른 투표들처럼 30표 정도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유독 한 정당만 0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다른 정당 지지율을 한번 봅시다. 사회민주당은 0.1%밖에 안 되는 전국 득표율인데 금정구에서 260표이고 진보당은 전국 득표율이 0.43%인데 금정구에서 1100표를 얻었고 녹색정의당은 전국 득표율이 1.05%인데 금정구에서 2700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38개 정당 중에서 6위나 차지하는 자유통일당이 유독 제4투표구에서 전국 득표율이 2.26%나 되는데도 0표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명확하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수의 법칙이 얼마만큼 잘 적용되고 있는지 또한 보여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에 20년째 반복된 첫 번째 사건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 때의 모습입니다. 그 20년째 반복된 한 방향은 역전의 모습입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새벽에 갑자기 이제 빨간 이제 다 표시로 이제 바뀐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당시에 2002년 대선에 이해창 후보가 리드를 하다가 밤 10시 반 넘어가지고 노무현 당선으로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 국민들은 처음으로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섬뜩한 이야기일 수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이야기였고 그 다음이 2022년 경기지사 김은혜 후보가 탈락한 그 당시 김동연 후보가 새벽 5시 32분에 역전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에서 37곳이 전부 다 국민의힘이 뒤집혀서 지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고 2024년 총선에서도 더 많은 52곳에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근데 단 하나도 반대 방향으로 역전이 일어난 건 없고 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만 역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것은 같은 투표구 안에서 우리가 대수의 법칙으로 같은 공에 같은 성향의 사람들의 표를 가지고 뽑고 있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쏠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지금 그런 한쪽으로만 쏠리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이 지금 이제 조작에 의심을 갈 수 있는 수사 대상이 수사를 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행히도 강제 수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수사만이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어제 미래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한시 투표자 수를 왜 11시 30분에 입력을 합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미래의 숫자를 미리 입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면 최종 숫자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 역시도 우리가 봐야지 되고 그것의 득표율이 조작이 안 됐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벌써 그 모든 것들이 조작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오염이 됐고 참정권을 훼손하고 박탈시킨 거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들에 있어서 수사 대상에서 이제 지금 자유로울 수 없는 선관위 직원이 됐습니다. 우리 이제 8월 18일 247만 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재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이 재개표를 막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재개표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재개표에 앞서서 그거에 대해서 투명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보관을 했는지 지금은 선관위가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출입을 했는지 출입 기록도 명확하게 우리가 국민들이 다 납득할 수 있도록 아무도 오염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되어야지 되고 그리고 CCTV가 전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기록을
확보를 해야지 되고 봉인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과 인수인계 모든 기록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도 확보할 시 없이 우리가 증거 보전 없이 재개표를 하면은 또 다른 오염만 보여지는 거고 또다시 의혹만 쌓는 거기 때문에 재개표 이전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증거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문제 구조는 한 기관이 하고 있다는 거죠. 선거 집행, 증거 보관, 공개 범위 결정, 문제 없다는 해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관위는 이 모든 문제에서 손을 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 누가 이 투표 개표기를 만들었느냐? 사실 돈 세는 기계를 만든 사람이 투표지 분류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돈 세는 기계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제 IT를 아시고 강학 기술을 알고 OCR을 아는 분들이면은 만들 수 있는 분류기인데 이 같은 기술을 갖고 있는 이 대단치 않은 여러 많은 이 투표지 사실 돈 세는 ATM기는 많은 회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선관위에서 이 무려 2014년 우리가 이 투표 분류기가 나온 지 한참 지난 후에 이 특허를 2014년에 특허가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독점 구조를 갖게 됩니다. 한 곳에서 325억 원이나 받아가는 독점 구조. 그럼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 독점 구조를 누가 했는지도 역시 수사 대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술은 어디서 왔느냐? 단둥 프로젝트에서 왔습니다. 2001년 중국 단둥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서 북한 개발자들과 남한 개발자들이 같이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기대감을 갖고 남북이 하나로 IT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대서특필을 했었는데요. 근데 같은 시기 2002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전자개표를 도입을 했고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기술이 결국은 자본과 기술이 한 회사로 갑니다. 핸디소프트, 다산, 그리고 선거 장비 회사들로. 그 구설, 이제 이 독점 구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가 만들었느냐. 2024년 한국선거연구원 선관위 예산으로 만든 한 연구실에 기계 설계자인 조혜주와 알고리즘 설계자 고한주가 만납니다. 조혜주는 2002년 전자기표를 도입을 했고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무려 작년까지 있다가 명예퇴직, 그러니까 그러니까 임기 다하고 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한석은 1900년 말에 간첩단이 되었다가 SK 차이나에서 팀장을 합니다. 북한 전문 팀장으로 갔다가 그리고 2013년에 선거는 과학이다라는 책을 씁니다. 그분이 이제 오바마의 선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책을 가지고 이제 책을 쓰면서 이제 이때 당시 이제 선거는 과학이라는 용어가 나왔고 이 사람이 이제 민주연구원 상임 이제 부연구원장으로 가고 그리고 나서 2001년에 한국평가데이터 상임감사가 됩니다. 이 자리를 누가 줬느냐? 당시의 평가데이터 홍보 책임자 말에 의하면 추미애가 낙하산으로 그 상임감사 자리를 앉힙니다. 연봉도 당시에 3억이 넘는 자리를 앉힙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그 자리를 1100만 우리 기업서 신용정보를 관리하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비상주 자리인데 그렇게 높은 연봉을 갖고 상임감사를 하면서 있다가 지금은 이제 세종이라는 법무법인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정철과 최정무 당시 노무현의 사람들이고 노무현 행정비서실로 있었던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민주연구원 데이터로 가서 유권자 식별 특허를 냅니다. 그리고 이제 남민우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바로 이제 단둥에서 있었던 그 사람이 이제 다산 인베스트를 만들고 한국 전자투표의 37.98%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근데 이 하나가 이제 같은 지주회사 다산 인베스트 아래 단둥 하나 프로그램 센터에서의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핸디소프트가 있고 한국전자투표가 있고 K부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 단둥에서 만든 기술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걸 쫓으면 이제 당시 이제 SK CNC가 그 검사 이제 조사를 받았을 때 당시 이제 한틀과 같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처음에는 성관이에 이제 한틀 시스템이 이제 전자개표기로 들어갔었는데 뇌물로 가지고 SK CNC가 빠집니다. 그리고는 한틀이 단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컨소시엄은 어차피 하나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11년을 승계를 하고 같이 독점을 갔다가 그 다음에는 미루 시스템즈가 이제 사실상 이제 독점을 가면서 이 이름만 달랐을 뿐 회전문으로 서로가 이제 계속 공급 라인은 같은 라인으로 회사만 다르지만 같은 기술이 서로 공유되어서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통신망을 봤을 때는 다산 자회사와 이제 북한 개발자가 만든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네툴이 개발이 그때 당시에 되었는데 이게 다산 네트워크스의 이더넷에 흡수가 됩니다. 그리고 LG U+ 등 통신사에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LG U+ 기지국의 화웨이 장비가 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가 안전하지 못한 사업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당시에 그냥 화웨이와 그대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손은 단둥, 한 손은 대한민국의 표와 통신망을 모두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어느 지점도 아직 우리가 수사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트럼프가 한마디를 합니다.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미루 시스템즈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네트워크라고. 그러면서 당시에 우리나라 미루 시스템즈를 지목합니다. 그렇다면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네트워크는 어디서 언제 시작됐는가? 그 뿌리를 쫓았습니다. 왕후닝이 지금 현재 세 황제, 장쩌민, 덩사오핑, 그리고 지금 이제 시진핑, 그러니까 장쩌민, 후진타오, 그리고 시진핑에 잇따른 세 명의 황제의 책사가 되었던 왕후닝이 지금 현재 권력 서열 4위인데 이 사람이 1988년에 미국에서 있으면서 푸단대 정치학과 교수 시절에 6개월을 횡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민주주의가 스스로 붕괴되는 그 연약한 지점을 발견을 하고 미국 반대 미국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91년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모순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장쩌민의 눈에 들어서 이제 1995년 중앙정책연구실로 발탁이 됩니다. 그 뒤로부터 중난하이의 참모로서 지금까지 계속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장쩌민의 3개 대표론을 만들고 후진타오의 과학발전관 그리고 시진핑 사상을 지금까지 이제 잇따라서 집필을 하면서 지금 모든 정책을 펼치고 있고 경제 인프라와 해외 정치 공작을 지금 왕후닝이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1991년에서 95년 사이에 주목받고 있었고 이미 벌써 초안전에 이전의 모든 것들을 그는 미국 반대 미국에 녹여냈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99년에 초안전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군사 전략이 된 거고 2001년에 우리나라의 단둥 하나 프로그램 센터가 이제 기술전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결코 지금 제가 이 연도별로 보여주는 것은 하나의 나열로 보지 말고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2002년에서 2003년에 SK CNC의 전자개표와 베네수엘라의 스마트매틱 그리고 캐나다의 도미니언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비슷한 기술이 만들어집니다. 전자개표기가. 그리고 2004년에 베네수엘라가 바로 이제 범죄자 소환 투표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그러면서 차베스가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때 당시에 지미 카터가 운영하고 있는 카터 센터에서 이것은 공정하다라고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미니언이 CKR을 인수합니다. CKR가 미국에 있는 전자개표 회사인데 캐나다의 도미니언이 그러니까는 문제의 도미니언이
미국의 멀쩡한 전자개표 회사를 이제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바뀌어도 코드는 이제 살아남아 있는 이런 이제 주장이 이제 되는 거고, 그 스마트매틱의 모기업의 SGO를 설립한 것이 바로 이제 소로스의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의 전 부의장이 이제 말록 브라운이 이제 그 자리를 앉았던 거고, 그 이전에 1998년에 김대중이 이제 취임하고 했던 당시에 소로스가 이미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김대중과 3번을 만납니다. 이제 1월 4일 날 면담을 했었고, 2월 25일 날 취임식에 오셨고, 2월 26일 날 청와대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그냥 단순한 방문이었는가? 그때 당시에 요구했던 이제 소로스의 요구들 내용을 보면 이 1대1로와 그리고 이제 전자개표기 도입과 IT 도입, 판교의 벤처타운의 도입, 그리고 그 시민단체들의 탄생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무관하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남은 일은 하나입니다. 성관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제 2018년에 성관이 공식 유튜브에 왕호닝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삭제를 했죠. 그리고 2019년에 이제 여당인 그때 당시 이제 양정철이 여당 싱크탱크가 중국 중앙당교에서 정책교류 협약을 맺습니다. 민주주의 약점을 연구한 왕호닝을 우리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의 공식 채널에 등장을 했고, 그의 이름이 붙은 기관과 우리 여당이, 당시 여당이, 지금의 또 여당이 됐죠.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냥 이건 단순한 국내 고발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7만 장을 열기 전에 증거 보존을 하라. 그리고 서버와 원본 로그를 즉시 독립적으로 동결하라. 최초 입력값과 모든 수정 이력을 공개 검증하라. 동일 로그 패턴 확인 시 대선 총선까지의 수사를 확대하라. 선거 집행과 증거 보관을 분리하라. 이것이 저의 요구입니다. 감사합니다.